시장에 대한 통찰, 김동섭의 인사이트 시작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이사님, 뉴욕 증시가 거의 날아가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? 28,000까지 올라왔죠. 예, 예. 근데 지난번에 제가 제시했던 게 1차로 27,800, 그다음에 그 위에 28,200에 만든 양봉 하나, 그게 꼭 필요하다라고 했죠. 지난주 금요일에 보니까 28,000원 쭉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헐 했습니다. 진짜 개인적으로 이런 발언을 하면 안 되겠지만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던 상황입니다. 그래서 내용을 좀 봤어요. 내용을 봤더니 똑같습니다. 그러니까 뭐가 똑같냐면 립 서비스. 이번에는 레리 커들러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. 1차 협상이 근접한 것 같다. 지난번에는 합의가 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이번 또 근접했다 그러고 도달했다 그러고 이 언어적 표현을 여러 가지를 쓰면서 시장을 끌어올리죠. 근데 저는 이 시장을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이거를 자꾸 믿어달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굉장히 좀 부담이 많습니다. 왜냐하면 첫 번째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기술적으로 2007년도에 그어놓던 선, 그 선에 지금 있다라는 게 하나고, 두 번째로는 아시겠지만 주가가 역사적으로 올라왔잖아요. 근데 여기서 금리 인하를 3번 했단 말이에요. 빠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부터 금리 3번에서 여기까지 받쳤어요. 그리고 지금 무역시장이 해결될 것 같은 느낌으로 끌어올렸잖아요. 그러면 금리를 왜 인하를 할 만큼의 경제 상태가 안 좋은가? 뭐 이런 생각을 1차적으로 했고요. 또 하나는 시장에서 끌어올릴 만한 재료가 정말 부재한 상태거든요. 부재한 상태예요. 딱 있다면은 추가적 금리 인하 하나. 근데 금리 인하를 하고도 사실은 여기까지밖에 못 올렸단 말이에요. 그리고 이 양봉은 지금 무역 협상 해소 가능성을 언급했잖아요. 이런 부분을 보면은 재료는 굉장히 아주 없는 상태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. 근데 제가 이제 두 번째가 같이 갈 거예요. 같이 가는 이유가 제가 요즘 보니까 저도 사실은 주가가 지난번 말씀드린 저도 증권사에 근무하잖아요.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가면 이제 매매가 시작이 돼요. 그래서 참 재미있을 수 있어요. 근데 안 가면 저희도 무지하게 힘들어요. 이게 그래서 항상 보시면 안 가는 때는 이 주식 투자하신 분도 굉장히 꺼려하거든요. 근데 이제 여러분들 얘기를 보니까 어떤 분은 한 3,050, 또 어떤 분은 2,300, 400 그 얘기를 하거든요. 근데 저는 그걸 못 간다를 떠나서 제가 아마 확인사살 매매를 계속 하잖아요. 근데 그 확인사살 매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걸 뚫는 거예요, 저는. 이걸 뚫어주면 우리나라 가죠. 왜냐하면 신규 파동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갈 수 있어요. 따라서 가요, 그냥. 그러면서 경기도 호전될 수 있는 분위기 형성이 되겠죠. 근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면 사실은 지금 이게 끄트머리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됩니다. 끄트머리라는 얘기는 굉장히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. 돌파가 되면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3,050까지 간다라는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요. 돌파가 안 되면 불나방이 될 수 있습니다. 무슨 말이냐면 다 살라고 덤벼들었다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불이 많은데 이게 진짜인가 하는 그 분위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. 굉장히 위험한 국면에 있는 거 맞아요.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걸 만약에 뚫어서 올렸을 때 공부를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.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배운 공부 가지고 16년을 해왔기 때문에요, 방송을. 근데 현재까지는 그대로 걸려 있어요. 돌파가 안 됐어요.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아까 같이 하려고 하냐면 두 번째 이슈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. 어떤 게 있냐면 이 3분기 우리나라 영업이익이, 그러니까 기업들. 아시겠죠? 우리나라는 재벌들의 기업이 아직도 이 시장을 많이 장악하고 있어요. 근데 10대 그룹이 3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75%가 급감했어요. 75%가 급감했어요.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작년과 올해의 환율을 비교해 줘야 돼요. 작년 환율하고 올해 환율을 보면 작년 환율은요 1,070원이었어요. 1,070원. 요 자리. 일반적으로 3분기래지만 3분기를 보지 않고 요 정도 3분기 가기 전에 있는 환율 가지고 그 3분기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. 완전히. 그럼 3분기로 따져서도 작년 가격은요 1,060원, 70원, 80원이었어요. 근데 그거 대비로 75%가 빠졌는데 환율이 어딥니까? 제가 선을 그어봤어요. 이렇게. 그랬더니
1180원에서 1200원 사이예요. 150원이 더 오르고도 150원이 더 환율이 오르고도 10대 그룹의 3분기 영업이익이 75%가 빠졌으면 이거는 아마 상상으로 제가 설명 안 해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. 환율이 작년 분기대로 75% 정도의 영업이익 감소가 되는데 그때 환율이 1,050원, 60원이고 지금의 환율은 1,150원에서 1,200원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75%가 감소를 했어요. 그러면 지금 이 환율이 맞을까요?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.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가 더 많이. 그래야만이 살아요.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어떤 분 방송을 제가 보다는 무슨 말이냐 기본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공부하고 똑같아요. 체력이 안 되는 사람은 공부할 수가 없어요. 아무리 머리 좋아도 체력이 딸리면 한계가 와요. 하다가 지쳐버리거든요. 똑같아요. 경제의 체력 기본이 안 되면 안 돼요. 그러면 경제의 기본이 뭡니까? 10대 그룹이 살아나야 돼요. 10대 그룹에 관련된 코스닥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? 그렇죠? 그 10대 그룹이 안 되면 코스닥 기업들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지수가 간다라는 거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은 말이 안 맞잖아요. 기업이 성장성이 없는데 어떻게 주가가 가요? 그러면 그거 될 수 있는 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미국이 완전히 뚫어가지고 올라가 주면서 분위기 형성되는 거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고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올라와도.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잘 봐야 되는 거예요. 지수 오르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숫자가 믿을 만한 숫자인가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는 게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. 그렇다면 환율상으로도 맞지 않다. 그럼 환율이 올라야 한다는 거죠.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시장과 안 맞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. 환율이 일정 부분 올라가서 기업 실적이 돌아서는 모습이 오고 환율이 빠지면 그게 타이밍이 될 거다. 그렇다면 상반기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상반기에 많이 간다는 생각한다면 그게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세 번째는 코스닥에 대한 부분인데 거래소보다 공간이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. 거래소가 차트가 비슷한데 다른 점이 있어요. 목표치가 좀 다릅니다. 680일이나 700까지 코스닥이 열려 있는 건 사실이에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향후는 코스닥이 조금 더 거래소보다 힘을 더 쓸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닐까. 아마도 뒤쳐져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메워주는 그런 어떤 키높이 장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시장은 무역협상 기대감과 차익 매물의 방향을 뚜렷하게 잡지 못하고 있는 시장 특징적으로 잡힙니다. 지난주에 3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면서 증시는 시기적으로는 또 연말 분위기에 다가서고 있는데요. 당분간 개별 업종이나 종목 이벤트 장세가 나타날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. 남은 오늘장도 MTN과 함께 좋은 선택하시기 바라겠고요. 내일 또 어김없이 9시 50분에 좋은 정보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